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예. 네. 여기 오랜만에 모시게 됐습니다. 네. 예. 저는 14대, 15대 국회의원을 하고 또 자유민주연합의 원내 총무를 한 지 9천서입니다. 근데 요사이 모든 국민들과 더불어 참 걱정이 많고 이 국가가 조금에도 혼란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커다란 걱정들을 하고 계신데 오늘 변정일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변정일 의원님은 서울형사지방법원의 판사를 역임하시고 또 바로 헌법재판소 초대 사무처장을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10대, 14대, 15대 국회의원을 하시면서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을 역임하셨습니다. 작금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그런 판단과 또는 해석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여러 국민들께서도 궁금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이렇게 대담을 통해서 말씀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며칠 전에 우리 모두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대통령께서 국가 비상계엄을 이제 선포를 하셨는데 이 국가 비상계엄을 선포하신 데 대해서 어떤 법적인 또는 절차상인 그런 하자가 있었는지 또는 정당한 그런 비상계엄 선포가 이루어졌는지 이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절차상 흠이 있었는지 여부는 아직 자세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국가 원수인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전제를 하고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이 사태에 대해서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네. 지난번에 며칠 전에 국회에서 어쨌든 성원 미달로 네. 탄핵에 대한 절차가 결국 마무리되지 못하고 내일 또 다시 국회 일정으로 봐서 탄핵 절차를 밟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역 국회의원들이 결정할 문제이긴 합니다만 네. 만약에 어떤 데 중점을 두고 국회의원들이 판단을 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법에 대해서 그런 전문가시고 그러니까 한번 그 점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은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매우 중차대한 시기에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그러한 시기입니다. 우선 내란죄라는 것은 나라의 영토의 전부나 일부를 지배해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또는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을 때 성립이 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배하거나 국가 권력을 배제한 그러한 일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내란죄에 있어서의 어떤 그러한 위법적인 상태라는 것은 어느 정도 상당한 기간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번 비상계엄 선포의 경우는 1시간 150분 만에 모든 상황이 종료가 됐습니다. 계엄을 선포했습니다마는 국회에서 해제 결의를 하니까 바로 해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제를 하려면 국회의원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모이는 과정에서 계엄군이 국회의원 신분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제지하지를 않고 국회의사당 입장을 시켰습니다. 심지어 보좌진까지도 입장을 시켰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 국회가 기능을 해야 하는데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내란죄에 있어서의 그 판단은
내란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토의 지배, 그 다음에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 목적과 그것이 진행된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초래됐나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함께 심사 대상이 돼서 판단이 되는 겁니다. 과거에 5.18 사태로 관해서 있었던 광주 사태에 관해서 그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내란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경우는 대통령이 되기 이전의 일입니다. 되기 이전의 일이고 대통령 된 뒤의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거하고 이번에 비상계엄 사태를 결부시켜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란죄라는 건 뭡니까? 한마디로 국가 권력을 찬탈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통령은 자기가 최고의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 자신이 스스로 최고 권력자입니다. 최고 권력자가 무슨 또 권력을 더 쟁취할 게 있겠습니까? 이거는 내란죄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와 같은 사태가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민주당이 절대 다수의 의석을 가진 힘을 가지고 가장 여러 가지 이상한 법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국가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입법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탄핵했습니다. 이번에 마지막 탄핵 누구였죠? 박성재 법무부 장관하고 예, 경찰청장이 경찰청장을 탄핵했죠. 감사원장도 그 전에 했고. 예. 거기까지 해서 20명입니다. 20명 중에 10명이 검사고 그 10명의 검사는 모두 이재명 대표 사건 수사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탄핵되게 된 나머지 사람들을 모두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은 전 정권의 불법과 비리를 파헤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행위를 한 사람들을 정당한 행위를 하지 못하게 탄핵들을 한 겁니다. 가장 극단적인 예가 방송통신위원장 또 직무대행 이런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이러한 기관 검찰, 경찰 소위 대통령실의 예산을 대폭 특별 활동비를 모두 깎아버렸습니다. 이거는 특별 활동을 일체 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예비비가 4억 8천억이었는데 그걸 2조 4천억으로 깎았어요. 그 2조 4천억 중에 9,750억 원은 무슨 돈이냐? 고교 무상교육비입니다. 47.5%를 국가 재정에서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47.5%를 부담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청이 나머지 5%를 부담해서 무상교육을 실시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 47.5%를 예비비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조건을 달고 예비비를 2조 4천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완전히 이재명 입법부라고 하겠습니다. 이재명 입법부는 완전히 행정부를 깔봤습니다. 그리고 행정부를 무시하고 행정부를 짓밟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국헌 문란입니다. 삼권 분립이라는 거는 행정, 사법, 입법이 모두 균형과 견제에 유지돼야 되는 거거든요. 균형과 견제가 완전히 깨졌습니다. 국회를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때 바로 발동된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인데 이러한 모든 과정을 본다면은 국가 기능을 정상화시키고 무너져가는 헌정질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세간의 여론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했다 하는 것은 그냥 고정된 사실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고 또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헌법을 공부했다는 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직접 뽑은 대통령의 이제 임기 반환점을 겨우 넘어선 시점에 정당하게 헌법 77조에 의해서 계엄을 선포를 했는데 이 부분이 많이 국민들에게 왜곡이 돼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내일 이 탄핵 이제 예고가 그 국회에서 의결이 돼 있는데 이 두 가지 방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는 탄핵이 가결될 경우 또 부결될 경우 이럴 경우에 국가적인 어떤 혼란 이런 예상되는 문제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벌써 민주당은 스스로가 이미 국민으로부터 국가 통치권을 국정 운영권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각종 특검법을 남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심지어 이번 이 사태에 대한 수사까지도 이래라 저래라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말로 표현은 의견의 발표일지 몰라도 사실상은 명령이고 지시입니다. 이러한 오만불손한 태도가 만약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이루어진다면 아주 극심해질 것이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해서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일치단결해서 반드시 탄핵이 통과되지 않도록 저지하는 데 앞장서고 하나로 뭉쳐야 될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제 경제화와 산업화를 이뤘다고 이렇게 많은 부러움을 사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위상에서 볼 때 이번에 이 사태가 법과 정의에 의해서 아주 엄격하게 그리고 모든 것이 아주 철저하고 아무런 그 의심 없이 이렇게 잘 해결됐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